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G서비스공학대학원 석사과정 조예성입니다. 금일 발표할 논문은 Unsupervised Representation Learning with Deep Convolutio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는 논문이고요. 소위 이제 GCGAN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논문입니다. 네, 다음과 같은 목차로 이제 구성해서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네, 다음 이제 컨텐츠는 이제 논문에 있는 컨텐츠를 참고했습니다. 우선 본 논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본 논문은 어떤 부분을 처음에 이제 강조하고자 하냐면 이제 이미지 생성에 있어서의 이제 기존 겐이 갖는 어떠한 한계점들을 또 이제 본 논문에서는 극복하고자 하였고 또 실제로 겐에 사용되는 여러 네트워크들 뭐 제너레이터나 디스크리미네이터 이런 네트워크들이 이미지의 특징을 굉장히 잘 학습한다 라는 부분을 또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제 강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겐이 이미지에 있어 매우 강력한 툴이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인베스티게이트 하게 되는데요. 뭐 여기 문장을 보시면 이제 good image representation다라고 이제 겐이 그런 굉장히 강력한 요소로서 작동을 하고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트 네트워크가 또 퓨처 인스트럭터로서 굉장히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언급하게 됩니다. 물론 겐이 정말 아무런 단점이 없이 잘 동작을 하면 좋았겠지만 하지만 겐도 여러 한계점들이 좀 존재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문제점이 바로 첫 번째로 학습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알다시피 겐의 로스 펑션은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마이즈를 하는 부분의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맥시마이즈를 하는 그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의 어떤 타겟을 쥐고 있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레이턴트 벡터 G가 있을 때 이 G를 받고 이제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어떤 가짜 이미지를 만들고 실제 이제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분류를 하게 될 때 각자의 도출되는 로스의 값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이제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레디언트라고 보시면 돼요.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타겟 오브젝티브 펑션 자체를 미니마이즈 하기 때문에 웨이트를 다음과 같은 방향, 즉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시키는 반면에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또 늘려갑니다. 즉 양쪽에서 이 방향들이 이렇게 수행이 되면은 이 디렉션이 다른 오브젝티브 펑션을 저희가 그 옵티마이즈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학습이 지금 굉장히 언스테이블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제 또 넌센스컬한 그러니까 좀 이상한 이미지들이 형성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걔네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이제 저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대표적인 문제점이죠. 모드 콜랍스라고 하는 이제 문제점이 또 대표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논문에 있는 이제 그 그림을 참고하였고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똑같은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형성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즉 모드 콜랍스라고 하는 거는 제너레이터가 굉장히 잘 학습할 경우는 동일한 샘플들을 계속해서 생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샘플들은 계속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는 데 성공할 거기 때문에 결국 걔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잘 속이는 샘플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해서 통하니까 똑같은 샘플들만 계속 만들게 되면 사실 생성 모델로서는 적합한 태스크는 아니죠. 하지만 걔는 이제 이런 모델들만 계속 이런 샘플들만 계속 생성을 함으로써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이걸 다른 말로 로컬 미니마에도 빠졌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또 대표적으로 또 존재하게 되고요. 부차적으로 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에 굉장히 또 의존적이다. 이런 부분들도 또 걔네 일반적인 좀 한계점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사실 이런 문제점들을 또 많은 이 논문이 2016년에 나왔는데 많이 극복이 또 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 겐을 활용한 또 많은 또 이제 태스크들을 수행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많이 극복이 된 또 이걸 또 더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또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 논문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본인들이 이제 컨트리뷰션을 쭉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들은 이 DC 겐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거의 특징은 컨볼루션 겐, 그러니까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우리는 사용했다라는 거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 2012년에 이제 알렉스넷이 나오고 컨볼루션 레이어가 굉장히 또 CNN이라는 게 각광을 받으면서 이 겐에도 기존에 이제 풀리 커넥티드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컨볼루션 레이어들을 적용해서 한번 잘 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세팅들을 어느 정도 시도를 했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하고요. 또 이제 그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아키텍처들을 좀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세한 부분은 또 다음 이제
컨텐츠에서 다루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DC겐이라고 하는 기존 겐을 조금 더 개선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좀 더 먼저 언급하고요. 또 이 겐이 학습한 그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중에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특히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굉장히 잘하더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또 언급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비지도 학습의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모델들과의 성능을 비교하게 되고요. 또 세 번째로 굉장히 재밌는 실험들을 많이 하는데 특정 필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생기는 어떤 특정한 어떤 필터들이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를 생성하더라 라고 하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특정에 해당하는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이 가중치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추가적으로 뒤에서 언급을 해드릴 예정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벡터 현상 같은 굉장히 단순한 연산으로도 우리가 또 여러 유의미한 또 이제 샘플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추가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여기서 나와 있는 이제 stable to train most settings, 그래서 어떤 세팅을 통해서 좀 더 겐을 좀 더 개선했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페셜 풀링 펑션, 그러니까 뭐 맥스 풀링 같은 거죠. 그런 풀링을 이제 저희는 스트라이드 컨보루션으로 대체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이 또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이제 개선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FC 레이어를 전부 다 제거하고 컨볼루션 레이어로 바꿨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적용하는 게 굉장히 이제 뭐 당연하게끔 거의 이제 쓰이고 있지만, 사실 이때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논문이 2015년에 나올 때랑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컨셉이 나온 지 얼마 안 될 때라 이제 이걸 적용하는 것도 나름 신선했다라고 또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혹시 이제 개념에 좀 낯서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 봤는데요. 맥스 풀링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7x7 매트릭스가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3x3 커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통과를 시킬 때, 이게 필터인데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이거.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멀티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2, 3, 7, 6, 6, 9 이런 거를 해서 이렇게 3x3으로 계산하는데, 맥스 풀링은 그냥 여기서 큰 값을 빼자라는 이제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큰 건 9니까 9를 빼고, 이 중에 가장 큰 건 9니까 또 9를 빼고,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거죠. 반면에 이제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스트라이드 이제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스트라이드는 말 그대로 그냥 이 커널을 주면 그냥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매트리스 컨볼루션이랑 비슷한데 4 곱하기 3, 2 곱하기 4, 1 곱하기 4 이렇게 각각 곱한 것들을 다 더해줍니다. 그러면 어떠한 값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제 값들에 대해서 적용을 해줄 때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주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쭉 탑해주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제 이거를 그냥 예를 들면 이 필터가 예를 들면 위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움직이고 다음 한 스텝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얘는 스트라이드를 2로 줬을 땐 두 칸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박스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3x3 이제 매트리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접근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라는 부분도 또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좀 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맥스 풀링이 있는 기존의 관점에서 살짝 이런 스트라이드 개념을 적용한 컨볼루션 레이어로 바꿨다라는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수행한 이 기존의 7x7을 이렇게 5x5나 3x3으로 줄여나가는 거를 저희는 다운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줄이다 보면 저희가 원하는 어떠한 잠재 벡터로 이제 어떤 줄여지게 되겠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줄였으니까 그걸 다시 원래 크기로 복원해야 되는 이제 스텝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걸 업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다운샘플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트라이드 컨볼루션이라는 걸 사용했잖아요. 그럼 역연산을 해주는 거죠. 업샘플링 같은 경우는 이제 fractionally stride convolution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아까 그 썼던 커널이 있고 아웃풋이 나올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인풋을 가지고 이런 커널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아웃풋을 아까 볼 수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죄송합니다. 네, 요걸 적용할 때 이 아웃풋이 나오게 하는 방법의 연산을 다음과 같이 또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커널을 이런 스팔스 매트릭스로 바꾸게 되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이런 이제 죄송합니다. 네, 이런 이제 스팔스 매트릭스로 바꾸게 되고요. 이 스팔스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 인풋 레이어를 1차원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아웃풋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까지는 문제 없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럼 예를 들면은 업샘플링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매트릭스를 이제 반대로 이 인풋에 곱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얘를 트랜스포즈한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로 계산을 하면은 아까 저희가 앞서 구했던 인풋의 이제 원 디멘전 형태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어떤 행렬 연산을 통해서 또 계산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이제 fractionally striped convolution을 저희는 다른 말로 글씨가 좀 이걸 to transpose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transpose convolution이라고도 저희는 표현을 해서 또 적용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했던 게 이제 fully connected layer를 제거하는 이제 부분이었는데 말 그대로 기존 겐 일반적인 바닐라 겐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커넥티드 레이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동작을 했는데 사실 뭐 이것도 이제 꼭 정해진 건 아니고요. 본인의 태스크마다 다르지만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에 대한 효과적인 레이어를 적용하기 위한 이런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레이어들이 이제 이렇게 바뀐 거를 좀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이 경우는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니까 업샘플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트랜스포즈 연산을 취해 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 인풋을 제외한 나머지부터는 이제 스트라이드를 적용함으로써 또 아까 같이 그 적용을 해줬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디큐스 디스크리미네이터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이제 레이어가 교체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을 또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했다는 건데요. 간단하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개념도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또 어렵기 때문에 이제 간단한 컨셉만 얘기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이것도 노멀라이즈를 하는 건데요. 배치마다 이제 각각이 갖는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걸 인터널 커버레이션 시프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정규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통일성을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네트워크를 초기화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잘 안 될 때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이제 도와주고 또 그레디언트가 굉장히 잘 또 백프로퍼가 진행하게끔 또 해주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모드 콜랩스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준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모든 레이어에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의 아웃풋과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인풋 레이어에 들어가는 부분, 한마디로 제너레이터 아웃풋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생성물을 내놓는 그 결과물이죠.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그 만들어낸 걸 디스크리미네이터 다시 받아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떤 걸로 만들 때 이 만드는 샘플들을 이렇게 빼내는 샘플과 다시 이 만든 녀석을 입력받을 때 이 두 레이어에서는 이 배치 노멀라이즈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샘플 간의 어떤 오실레이션 이런 문제를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고 또 모델이 굉장히 학습하는데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딱 그 배치 노멀라이즈를 적용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디스크리미네이터 코드 보도 이게 쭉쭉 중간중간에 배치 노멀라이즈가 있다가 아웃풋을 이제 내놓는 여기 부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너레이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컨볼루션을 수행한 다음에는 마지막은 따로 이제 존재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다음과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여러 데이터셋을 또 본 논문에서 사용을 했고요. 뭐 데이터셋에 대한 특징적인 건 뭐 크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침실 사진에 있는 데이터들을 좀 활용하고 또 이제 일반적인 또 이미지넷 이따가 뭐 프리트레이너도 사용할 건데요. 이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사람 얼굴 사진들 이런 걸 활용해서 이것저것 해봤다 라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좀 디테일한 사항들 중에서는 또 이제 특징적인 것들이 이제 전처리를 어떤 것도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미니 배치는 이 정도 설정했다. 좀 실험적인 거죠. 그리고 리켈렐루를 사용했는데요. 이게 또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걸 사용했는데 0.2 정도 기울기를 썼고 아담을 썼다. 그래서 뭐 학습률과 모멘텀을 이렇게 설정했다.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그냥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이제 좀 뜯어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걸 이제 우리가 노이즈 벡터잖아요. 노이즈 벡터를 이렇게 입력을 받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4x4라고 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이미지를 만들어져서 이 네트워크를 처음에 입력받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스 64, 이제 64, 이게 이제 64바 64니까 이거를 이제 64 형태로 이제 저희는 파라미터 설정되어 있고 얘도 64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얘를 입력을 이렇게 받게 되면 4x4 나오는 형태가 되고 점점 또 이제 이렇게 점점점 64 64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서 쭉쭉쭉 이제 통과를 시켜주고 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중간중간 이렇게 적용돼 있죠. 그리고 처음 입력받는 즉 이 정도로 입력받는 부분은 이제 스트라이드가 없지만 1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트라이드 2로 이제 해가지고 본 논문은 이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쭉쭉 통과시켜줘서 결국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끔 마지막에 레이어를 통과시켜주고 결과를 내놓습니다. 또 특징적인 거는 본 논문에서는 이제 이 렐루를 쭉쭉쭉 레이어를 쓰다가 마지막에 이제 탄젠트 이제 탄젠트 하이퍼볼릭 이제 활성화 함수를 마지막에 이렇게 사용해서 결과물을 도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사용했다라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는데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해서 뭔가를 제너레이트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또 공통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오버피팅입니다. 즉 단순한 의미로 메모라이즈 한다는 건데요. 트레이닝 샘플을 단순하게 암기해서 생성해낸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좀 더 베리어블한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굉장히 쉽진 않겠죠. 기존에 있는 이미지들을 똑같이 생성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을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잘 만들 수는 있겠지만 사실 좀 더 우리는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 모델이 암기하게끔 하는 건 사실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에 저자는 어떤 테크닉을 취하냐면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고 이제 수행을 하고요. 또 이제 중복을 제거하는 디듀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복잡하게 수행됩니다. 저도 정확하게 이 부분을 100% 이해한다고 하긴 좀 어려운데 우선 제가 이해한 바는 일단은 이런 레이어 네트워크를 갖는 이제 그 오토인코더,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를 구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토인코더가 내놓는 어떤 결과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는 이 렐루 펑션, 렐루 액티베이션에 이제 특정한 스레스홀드로 줘서 그것을 이진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결과물들이 어떤 만약에 기존에 있는 샘플들과 비슷한 경우는 이제 해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좀 제거해서 어떤 그런 결과물을 그래서 이게 살짝 해시 펑션처럼 적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봤는데 이게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도 확신이 없어서 이 부분 혹시라도 크리틱 의견이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동작을 해서 이해를 저는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중복된 데이터들을 제거했다. 결국 핵심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랑 굉장히 비슷한 데이터들이 또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이거 단순히 암기해버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는 또 다양한 데이터를 제너레이트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부 기준에 넘어가는 것들을 제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준으로 뭐 이런 걸 활용했다라고 이제 컨셉 정도만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 나온 이 이미지들은 이제 한 번도 그 기존에 저기 LSUN 데이터에 이제 없었던 새로운 또 데이터들이 형성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잘 형성이 되는데 이게 원 F코를 수행했을 때고요. 굉장히 잘 형성됐고 또 이렇게 잘 메모라이즈 하지 않는 이거에는 또 굉장히 작은 합숙률과 미니 배치 SJD를 사용해서 또 이런 걸 생성할 수 있었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이게 논문에 있는 그림이 너무 작아서 이게 정확하게 잘 보이진 않지만 이게 굉장히 또 하이 레졸루션을 갖는다고 해요. 높은 해상도를 가져서 또 굉장히 좋은 기존의 FC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이제 디컨볼루션 레이어, 그러니까 그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또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진행한 거는 여러 이제 실험인데요. 아까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네트워크들이 정말 퓨처 익스트랙터로 잘 동작을 하는가를 또 살펴보려고 또 저자는 여러 실험들을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다음 두 데이터셋에서 어떻게 이제 태스크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태스크는 바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러 데이터셋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걸 학습할 때 이미지를 잘 분류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과정을 하냐면은 얘네가 이제 만들어 놓은 얘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어떤 뽑아놓은 어떤 퓨처 익스트랙터 그러니까 이 퓨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일반적인 리니어 모델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 돌렸을 때 잘 분류합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실험을 설계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이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은 저자는 아까 이미지넷 이 데이터 있잖아요. 이 데이터로 미리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프리트레인 시킵니다. 프리트레인 열심히 시킨 다음에 이 사이파 데이터셋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 4x4 그리드 같은 경우가 이제 뽑아냅니다.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이제 퓨처로 뽑아내고
2사 바이사로 되어 있는 이 피처 데이터를 다시 이렇게 이제 디멘전 벡터로 바꿔서 여기 클래시파이, 구체적으로는 L2SVM 모델을 썼다고 합니다. 이 모델을 사용해서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성능이 여기 이제 이 정도 나왔다고 QAC 이제 이렇게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그샘플러 CNN 다음으로 이제 태스크가 좋았고, 다른 이제 또 unsupervised 일반적인 그 태스크를 수행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들에 비해서 성능이 괜찮았다 라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굉장히 이런 데이터셋에서 프리트레인 했음에도 성능이 괜찮았으니까 도메인에 있어서 굉장히 또 로버스트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추가적으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SVHN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실험을 돌렸을 때 소타 성능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성능이 좋았다라는 걸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지도학습으로 학습한 CNN이 있어요. 근데 CNN보다 성능이 더 좋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DC겐에서도 사실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쓰는데 일반적인 CNN보다 더 성능이 좋았다는 거는 이 DC겐 자체가 어떤 CNN 네트워크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CNN이 키 컨트리뷰팅 팩터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라는 얘기도 또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여러 재밌는 실험들을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working in the latent space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레이턴트 스페이스들의 여러 가지 무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들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얘가 메모라이즈를 정말 기존에 있는 이 똑같이 생긴 데이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학습해서 메모라이즈를 해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얘를 살짝 바꾸게 된다면은 메모라이즈를 하지 않으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죠. 또 비슷한 제너레이트를 생성할 텐데 만약에 얘를 엄청나게 메모라이즈를 한 애는 이렇게 잠깐 바꾸게 되면은 이걸 인식을 잘 못하니까 이 엉뚱한 애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즉 그걸 논문에서는 샵 트랜지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애를 이제 내놓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얘가 진짜 메모라이즈를 했는지 안 했는지, 즉 스무스한 트랜지션을 보이는지 샤프 트랜지션을 보이는지 어떤 거에 따라서 레이턴트가 무브에 따라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를 또 확인함으로써 메모라이제이션의 여부를 측정합니다.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그 워킹 혹은 무빙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바로 보관법을 사용합니다. 보관법은 다들 어느 정도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라그랑지 보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은 이런 이제 진짜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데이터셋을 이렇게 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함수를 가질 것이다라는 어떤 추정, 디스트리뷰션을 추정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셋이 있으면 그 사이에 어떤 이런 어떤 임의의 샘플을 보관법을 통해서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기존 값과는 차이가 어느 정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이제 새로운 샘플들을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 그럼 아까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어떤 무빙을 해줄 때 이런 샘플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면은 얘는 얼마만큼의 그러면은 움직임을 보이느냐 뭐 되게 드래스틱한 움직임을 보일지 아니면 뭐 어떨지 이런 것들을 좀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레이턴트 스페이스 Z에 있는 샘플들을 뽑아서 이 Z와 이 그리고 그 다음 Z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사이에 보관법을 수행해서 그 트랜지션이 얼마만큼 나타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모라이즈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굉장히 이제 시멘틱한, 굉장히 또 스무스한 트랜지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제 가정이고요. 실제 결과를 보면은 네, 굉장히 스무스하게 움직입니다. 박스 이제 빨간 박스로 쳐놓은 걸 보면요, 이 사진에서 이 사진으로 바뀌는 과정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여기 점점 이 창문이 생기죠. 그리고 점점 여기 있는 게 또 이렇게 물체가 바뀌고요. 문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 과정이 굉장히 갑자기 이 사진에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굉장히 스무스하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샘플들을 뽑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또 스무스하게 바뀌는 걸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라이즈는 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바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한 이제 또 측정을 하는데요. 얘가 정말 이미지들을 잘 학습했냐, 이미지들의 특징을 잘 봤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추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learn the hierarchy of feature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침실 사진을 방금 봤으니까 침실 사진은 얘가 잘 학습했다면은 굉장히 그 베이스한 굉장히 그러면 얘네가 어떤 침실을 잘 이제 학습을 했는지에 대한 이제 우리가 어떤 특징들을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걔네가 이제 심시를 잘 학습했는지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정도를 학습을 잘한 정도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네트워크를 이제 학습을 할 때 CNN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이거는 이 겐노드 네트워크를 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간에 있는 어느 정도의 지점을 한번 비주얼라이즈 해보면은 어떻게 특징을 뽑아내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 특징을 뽑아내는가? 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보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사진을 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은 좀 그림이 안 예쁜데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를 생각할 때 이렇게 이제 레이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 이미지에 이제 필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각 이제 필터들이 DC겐에서 열심히 학습이 된 어떤 필터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필터들을 가지고 이제 얘네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한번 비주얼라이즈 해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비주얼라이즈 했을 때 굉장히 이상한 걸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잘 학습이 안 된 거고 어떤 특징을 잘 잡고 있는 것 같다라면 학습이 잘 된 건데 이거를 이제 비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랜덤으로 그냥 이니셜라이즈한 어떠한 이제 필터 값이 있고요. 얘는 어떤 학습을 된 이렇게 학습되어 있는 필터 값 두 개를 가지고 비주얼라이즈를 해서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결과인데요. 얘가 아까 말했던 그 랜덤이고 얘가 트레인드예요. 랜덤은 보면은 얘가 어떤 구조를 캐치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어떤 건 침대 사진이 있고 어떤 건 이런 그냥 뭐 창문이 있고 어떤 특징을 학습했다고 보긴 어려운데 여기 보시면 침대에 어떤 면 특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징이 있고 이건 사실 창문 쪽 이렇게 해서 특징들을 어느 정도 짚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또 천장 쪽에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잘 이렇게 짚고 있다. 그래서 어떤 캐릭터리스틱 굉장히 잘 잡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필터가 굉장히 이걸 잘 잡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하는데요. 이 우리 제너레이터가 쭉 학습을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어떤 특정 필터를 없앤다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창문을 형성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렇게 쭉 네트워크가 학습을 하는데 이렇게 쭉 학습을 하는데 일정 부분에 어떤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드롭아웃을 시켜버려서 그럼 창문을 담당하고 있는 얘를 없애버리면 창문을 못 만드는 사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과연 그렇게 될까? 라는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럼 먼저 어떤 게 창문을 나타내는 필터인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수행을 하냐면 다음과 같이 일단은 저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150개 샘플 중에서 52개의 이제 사진에 다음과 같은 바운딩 박스를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네트워크 중에서 두 번째 네트워크, 그 이제 여기 최종 아웃풋을 내기 전 이 네트워크에다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피팅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피처 액티베이션이 이제 윈도우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모형을 피터시키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 바운딩 박스 안에 있는 어떤 값은 포지티브고 바깥에 있는 건 네거티브한 이런 특징들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을 활용해서 이게 지금 이 피처가 이 창문을 나타내는 거냐 혹은 아니냐 뭐 이런 걸 이제 판별할 수 있는 어떤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이제 어떤 웨이트가 좀 더 제로보다 큰 어떤 피처들은 다 창문을 나타내는 피처다라고 생각을 하고 드롭아웃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제너레이를 하게 되면 적당한 샘플이 나오는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얘가 아직 그 아무런 수정을 하지 않은 거고 얘가 이제 조작을 한 건데요. 이 대표적인 사진이 이게 보면 창문이 없어진 거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 문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창문이 이제 문으로 바뀌는 이런 특징들이 존재하게 되고 또 여기도 벽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전혀 다른 어떤 샘플들이 나온 거를 또 추가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해본 또 여러 가지 실험 중에 하나가 바로 벡터 연산입니다. 벡터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예전 그 워드2백 논문에서 이제 보면은 이 어떠한 워딩을 나타낼 때 예를 들면 이 킹이라는 단어를 나타낼 때 다음과 같은 여러 특징들을 가지고 이렇게 벡터라이즈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 컨셉을 이미지에도 적용해 볼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킹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여기서 맨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걸 빼고 워먼이라고 나타내는 걸 넣게 되면 퀸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굉장히 의미상 가까운 것들을 가지고 의미를 표현하는 뭐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또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의 이제 제너레이터 모델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을 제너레이트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웃고 있는 여성의 사진이 있으면 일반 이제 이렇게 일반인의 표정의 여성을 빼고 일반 남성의 이미지를 두면 다음과 같이 웃고 있는 이제 남성의 사진이 나온다라고 이제 하는 거를 저희가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그냥 특징을 이렇게만 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이 스마일링 워먼이라는 거 하는 건 어느 정도 좀 대표성이 있는 값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여성 이미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좀 샘플 3개를 뽑아서 걔네들의 평균 값을 가지고 계산을 했다라고 이제 저자는 이렇게 3개의 그 샘플을 가지고 평균냈다라고 하는 거 언급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웃는 사진을 또 이제 여러 가지 인터플레이를 통해서 다양하게 또 이제 또 형성을 해보면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또 확인하는 그런 네, 단계도 거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또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다 이 이미지들을 잘 캐치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잘 제너레이트 하냐? 그리고 어떻게 네트워크가 정말 괜히 정말 잘 깊게 피처들을 뽑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 실험들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왼쪽을 보고 있는 사진과 오른쪽에 보고 있는 사진이 있으면은 바로 여기도 재밌는 실험을 하는데, 바로 이 친구에서 이 친구를 잇는 어떤 엑시스에서 이 각각의 어떤 보관을 한 녀석들에 대해서 제너레이터를 들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즉 점차적으로 회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회전을 하죠. 회전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고개의 방향을 돌려나가는 어떤 이미지도 이렇게 형성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이 괜히 잡고 있는 어떤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이거 단순히 임명하면은 바로 이 네모에서 이 오렌지색 마름모를 형성하는데 중간중간에 있는 인터폴레이터에 제너레이트 되게 되면 점점 변해가는 그 과정들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전반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저자는 네트워크가 뭔가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얘기를 추가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